선천성 심장병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사진은 작년에 그 선천성 심장병 환자 어린이들과 그 부모들과 함께 경상북도 아마 영주 청량산에 같이 갔던 사진입니다. 심장병 어린이들을 이렇게 고생시키는 아동 학대가 있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좀 심한 코스였는데 이 아이들 심장병 하나하나를 보면은 상당히 심한 심장병들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이들을 이렇게 산으로 데리고 가서 같이 등산을 하는 그 모습인데요. 그냥 등산이 아니라 이 정도 이렇게 가파른 산을 이렇게 끌고 올라가고, 그리고 이 아버지는 그 아이한테 자기 배낭을 짊어지라고 하고서 가는데 이 아이가 라스텔리 오퍼레이션이라고 해서 그 상당히 그 몸속에 그 이물질이 많이 들어있는 그 정도 심한 어린이인데 이렇게 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84년 옛날로 돌아가서 푸른 하늘 은하수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그 당시 대종상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영화상이죠. 대종상의 작품상과 신인 여우상을 수상한 그런 작품인데 이분은 여러분들 지금 활동하고 있으니까 아실 겁니다. 누구죠? 그 최명길 씨고 이분이 선생님이고 이 여자 배우 최명길 씨고 이제 이 아이도 있고 이 엄마 역할을 하던 이 배우도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런 배우고 김인문 김동원인가 그런 분들이 출연했던 영화인데 지금 생각하면 참 어처구니 없는 그 당시는 선천성 심장병으로 수술받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 혹은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와서 우리나라 한국의 어린이를 데리고 미국 가서 수술받아서 보내주는 게 어떤 대통령이 하는 행사이던 시절이었으니까 그 이후로 이 어린이들에 대한 그 관심이 많아지면서 그것이 이제 한국심장재단으로 발전하고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들을 치료하는 그런 적극적인 활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사실 1984년이라고 하면은 그것에 이제 어떤 그 정점에 해당하는 그런 거였는데 실제로 1981년도에 그 목포에 있는 어느 섬마을에서 교장 선생님이 정년 퇴임하시면서 자기 퇴직금을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를 자기 학생 중에 그런 어린이를 그 치료해 달라고 자기의 퇴직금을 기부하면서 이게 이제 한국일보에서 여러 번 이런 것을 보도하면서 당시 이런 활동이 보도에 관한 어떤 상을 받고 또 이거에 자극받아서 당시 정치권에서 새세대 심장재단이라는 것을 만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 시작은 민간에서 시작해서 어떤 그 자발적인 심장병 어린이 돕기로 시작했는데 그것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었다는 그런 점은 있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심장병 어린이에 대한 어떤 그 수술이라든지 흉부외과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그 당시에 1984년도에 그 영화에 출연했던 배우와 영화 감독 그리고 그 당시 스태프들과 함께 이 그 영화의 실제 모델이 되었던 의사들 그런 사람들이 같이 출연하고 출연한 게 아니라 참석하고 심장병 어린이들과 부모님들이 참석하면서 이 영화의 재상영회를 가졌습니다. 이 영화는 지금도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 있게 공개되어 있는데 이 영화가 저로서는 상당히 의미 있기 때문에 제가 참여하고 있는 그 재단에서 이 영화의 판권을 이제 사가지고 이것을 디지털 스캔해서 누구나 볼 수 있게끔 공개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 당시 영화를 만든 영화사는 파산해서 지금 그 추적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작권자가 소멸된 건 아니지만 추적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럴 때는 법정 허락이라고 해서 그 저작권위원회에 예치금을 내고
일단 사용하고 나중에 저작권자가 나타나면 그 예치금을 그분한테 주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 영화의 판권을 저희가 확보해서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뭐 옛날 영화니까 다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 모델이 되었던 양형도라는 어린이가 있는데, 그 어린이를 기사화한 한국일보 기자, 그 양형도 어린이는 지금 50세가 돼서 잘 살아 있습니다. 그때 이러한 일을 통해서 심장병 어린이를 수술해주지 않았으면 이 세상에 없었을 아이가 지금도 잘 살아 있다는 것.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들 뭐 주변에 그런 심장병 어린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젊은 엄마로서 아이가 심장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그 고통과 어려움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신혼 초기에, 비교적 초기에 그런 충격을 받고, 또 시댁이나 남편으로부터 어떤 누구 탓인지에 대한 그런 일도 당하게 되면 참 힘든 일인데, 그래서 이런 선천성 기형이나 심장병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선천성 심장병은 어린이를 포함해서 성인에게서 나타나는 심장병인데, 이것이 꼭 유전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심장병의 한 4분의 3 정도가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이고 유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우리가 이제 그 난치병이긴 하지만 불치병은 아니고, 또 완치가 가능한 병이고, 또 정확한 진단이 되고 수술과 시술로 건강한 어린이를 돌려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상당히 다르고, 또 의학의 이 이루어낸 생명 존중의 역사다,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가 있는데, 심장 수술에 대한 발전,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의학 발전에서 심장 수술에 대한 발전, 심장 진단에 대한 발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1984년도에 그 푸른 하늘 은하수라는 그 영화는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영화화했던 것이기도 하지만, 상당히 지금 와도 감동을 주고, 그리고 또 심장병을 가진 하나의 부모들한테는 정말 참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겪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선천성 심장병 중에 VSD가 가장 흔하다고 알려져 있고 42%, ASD가 10%, 펄모나리 스테노시스 8%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통계는 오로지 어떤 그 그룹에서 통계를 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즉 쉽게 말해서 성인에서 말하면은 ASD가 훨씬 더 많고요. 소아에서 하면은 VSD가 더 많고 등등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이제 그 단순한 심장병으로서 심실에 구멍이 있는 경우, 심방에 구멍이 있는 경우, 폐동맥이 좁아져 있는 경우 등등이 있지만, 이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심실에 구멍이 있고 폐동맥 협착이 같이 있는 경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 심플 디펙트가 있는가 하면 컴바인드 컴플렉스 디펙트가 또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크게 그 피지올로지로 볼 때 레프트 투 라이트 션트다. 그 얘기는 좌심실, 압력이 높은 좌심실 혹은 좌심방 에올타 쪽에서 압력이 낮은 우심실 계열의 챔버로 피가 넘어가는 것. 그래서 HR septal defect 하면은 LA 압력이 RA보다 높으니까 피가 이쪽으로 흐르고, 심실 중격결손도 그렇고 동맥관 개전증도 이렇게 해서 결국 산소를 가진 피가 산소 없는 피와 섞여서 폐 순환을 한 번 더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폐는 항상 그 트래픽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폐동맥으로 가는 피의 양이 대동맥으로 가는 피보다 더 많은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헛도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 밖에 이제 거꾸로 라이트 투 레프트 션트가 있는데, 그것은 우심실에서 좌심실로 피가 가는 경우. 왜 그럴까요? 우심실 압력이 높아졌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항상 그 압력 차이 때문에 움직이기 때문에, 우심실 압력이 높아진 이유가 폐동맥 협착증 때문이다. 그런 경우들에 이제 해당하겠고요.
뭐 그렇습니다.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는데, 우선 그 흔한 선천성 심장병인 VSD, ASD 뭐 등등 이런 것들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복잡한 심장병, 이것을 복잡하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단순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분류하기 나름이니까. 그리고 성인 심장병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실중격결손 어린이를 이제 부검했다고 치면 이렇게 가슴을 열고 스터넘과 마누브리움 그리고 코스탈 카틸리지를 앞에서 이제 제거하고 나면 페리카듐이 나오고, 페리카듐을 제거하면 지금과 같이 심장이 보이게 되겠죠. 라이트 렁이 있고 레프트 렁이 있는데, 이완아는 이미 심장병으로 카디오메갈리가 있어서 소락스 안에서 심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커져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특히 라이트 벤트리클이 늘어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실중격결손이 되면 좌심실에서 우심실로 피가 넘어와서 덤으로 피가 더 흐르기 때문에 우심실 확장이 되고 폐동맥 혈류가 증가하고 폐에 우열이 나타나고, 그래서 우심실에서 피를 많이 내보다 보니까 패시브 컨제스천이 리버에 나타나서 컨제스티브 헤파토메갈리가 나타나고 넛맥 리버가 나타나고, 그런 현상들이 리버에서 나타나는 것. 그래서 이러한 현상에서 보듯이 심장에 어떤 그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그것이 그 주변 장기에 영향을 안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VSD의 어떤 그 VSD로 표현되는 레프트 투 라이트 션트의 피지올로지를 보면 우심실이 일단 확장되고, 그 다음에 폐의 혈류가 증가하고 간 우열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런 경우에 왕왕 사이믹 하이포플레이저가 있는데, 이것은 사이머스 하이포플레이저는 캐치22라는 그 유전 질환이 동반되는 경우가 한 3분의 1 정도에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심실중격 심장병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관찰하다 보면 참 그 하나하나 오묘한 그 모양들을 찾을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어떻게 사진을 찍어서 표현하는 것이 심장을 잘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한 이미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심장을 이제 열어놓고 나는 보았는데 이거를 좀 사진 찍으려고 하니까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평면이 아니라 입체를 가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후크를 걸어서 잡아당기고, 뭐 옆 사람한테 이것 좀 잡고 있어 뭐 이렇게 도움을 청할 수도 있고, 또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빨판을 이렇게 해서 잡아당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다이아프라임이 여기 있으니까 다이아프라이믹 서피스를 그 평면으로 놓고 심장을 앞에서 본 모양으로 찍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right ventricle anterior wall을 이렇게 제치고 septal surface를 찍은 그리고 tricuspid valve 모양을 보여주는 그런 이제 모양이고, 이것은 right ventricle anterior wall을 위쪽으로 제치면서 right atrium도 위쪽으로 제쳐서 트라이커스피드 밸브 오리피스를 이제 열어 있는 상태를 보면서 포사 오발리스와 코로나리 사이너스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모양들을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방식으로 사진을 찍으면 잘 보이는데, 이것이 이제 VSD가 있을 때는 여기에 구멍이 있다. 이런 이미지죠. 이렇게 찍었는데 이거를 좀 앞으로 해서 여기 풀모닉 밸브고 심실중격결손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은 피가 흐르지 않지만 피가 흐른다면 좌심실에서 우심실로 피가 흐르는 레프트 투 라이트 션트에 이제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치가 트라이커스피드 밸브 septal 리플렛과 안테리어 리플렛이 경계선인 멤브라너스 septum이 있는데, 그 멤브라너스 septum에 붙어서 VSD가 형성하기 때문에 페리 멤브라너스 타입이라고 하고, 그러면서 그 멤브라너스 septum에 붙어 있긴 한데 인렛 쪽으로 익스텐션 되어 있는 경우 인렛 익스텐션, 아웃렛 익스텐션, 트라베큘라 익스텐션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러한 그 페리멤브라너스 타입의 VSD가
VSD 중에서도 한 70% 혹은 80%를 차지합니다. 동양에서는 한 70%, 서양에서는 더 많아서 80%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페리멤브러스 타입을 우리가 중요시하는 이유는 조금 이따가 설명하는 컨덕션 시스템의 위치와 관계가 있습니다. 컨덕션 시스템이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거기를 피해서 수술해야지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기 때문에 선천성 심장병의 설명은 항상 수술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수술할 때 우리가 피해야 될 컨덕션 시스템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결국 이 심장을 실제로 본 우리 병리의사들이 제일 잘 알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이제 소아과나 흉부외과나 영상의학과 선생님들이 심장을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실제 심장을 주면 놀랄 정도로 무지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는 사실 이걸 보고 이게 마요카디움이 있고 엔도카디움이 있고 페리카디움이 있고 하는 것이 그냥 눈에 선하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현미경을 봐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그 임상의사들은 동맥, 혈관과 벤트리큘러 월을 구별을 못합니다. 이게 에올타나 풀모너리 아트리는 그거는 누가 봐도 쫄깃쫄깃한 혈관이고, SVC, RBC도 혈관 부분이 있고, 에이트리얼 월은 마요카디움이고, 그렇게 눈으로 봐도 알 수 있는 것을 그분들은 그런 거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구별을 못하는 경우를 왕왕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실제 조직을 직접 손으로 보고 만지고 이렇게 했다는 것, 그것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져도 좋고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그만큼 요 실제 조직의 텍스처라든지 그런 것들을 만져본 경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현미경을 볼 수 있고, 현미경을 봤기 때문에 그 조직의 텍스처를 눈으로 보고도 알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MRI를 찍거나 영상의학에서는 이렇게 그림 이제 희미하게 보이는데, 그분들도 이제 많은 훈련을 통해서 이러한 그 3차원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긴 하지만, 그리고 나름대로 그 영상 의학적 기법을 통해서 해석을 하긴 하지만, 우리와는 좀 다른 의미의 해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그 심장뿐 아니라 다른 장기에서도 그로스 스페시멘, 그로스 아나토미에 대한 식견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고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코로나리 사이너스가 있고 후사 오발리스가 있고 아까 페리멤브러너스 인렛 익스텐션 된 VST가 있고, 그런데 이것이 이제 septal leaflet of tricuspid valve고, 여기가 구멍이 아니라 이 폴모닉 아웃플로어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고, 이것은 이제 ventricular septum이 탄젠셜 커팅된 그런 거겠죠. 여기 에올타가 이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서 스페시멘도 보시지만 때로는 이런 이미지도 가끔 보게 되면 그들을 코릴레이션하는 그런 설명을 쉽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MRI도 섹셔널 서피스이고 에코카디오그램도 섹셔널 서피스이죠. 그래서 에코카디오그램을 스페시멘과 이렇게 매칭시킨 것인데, 여기 에올타가 있어서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는 쫄깃쫄깃한 에올틱 스무스 머슬 메디아층이 이렇게 보이고, 밸브가 보이고, 이게 마이오카디움이 있고 에피카디얼 패트 속에 있는 코로나리 아트리를 보고, 요거 하나하나의 차이를 우리는 다 볼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이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여기에 이제 코로나리 사이너스고, 여기가 그 랩트 에이트리움, 마이트럴 안테리얼 리플렉, 파필라리 머슬, 이런 것들을 이제 자꾸 보다 보면 좀 더 익숙해지고 입체감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이게 VST죠, 여기가. 그래서 이 그 에코카디오그램이나 엔지오그램이라는 것은 항상 어떤 그 가정하에 하는 것이죠. 피가 이렇게 이쪽으로 흐르면은 터뷸런트 플로우가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붉은색, 푸른색으로 나온다는 것이 약속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보는 것이고, 결국 어떤 특정한 측면을 강조해서 보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레프트 투 라이트 션트이기 때문에 레프트 벤트리클 피가 에올타로 가다가
역류 그 라이트 벤트리클로 쏟아져 내려오는 그 피가 이쪽 그 트랜스듀서 쪽으로 붉은색 빛을 띠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엔지오카디오그램도 이제 카세트 코스에 따라서 이제 그 아마도 그 디센딩 에올타에 IVC로 들어간 것이 PFO를 통해서 레프트 에이트리움으로 들어가서 레프트 벤트리클에서 나이를 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VST는 이제 크게 얘기할 때 페리멤브런스 타입이 가장 흔하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고, 페리멤브런스 타입과 아니면은 무엇이냐 하면은 머스큘러 타입이거나 적스타 아테리얼 타입입니다.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페리멤브런스 타입, 머스큘러 타입, 적스타 아테리얼 타입. 적스타 아테리얼 타입은 펄머너리 밸브와 에올틱 밸브 밑에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페리멤브런스 타입도 에올틱 밸브 밑에 딱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벤트리큘러 septum이 라이트 사이드로 콘벡스하기 때문에 페리멤브런스 타입도 그렇고 적스타 아테리얼 타입도 모두 서브 에올틱 타입입니다. 에올틱 밸브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VSD를 서브 에올틱 VSD라고 표현하면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고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페리멤브런스 타입과 적스타 아테리얼 타입, 요거는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 중요한 이유가 역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 수술할 때 그 컨덕션 시스템이 이 페리멤브런 멤브런스 septum 옆으로 지나가니까 이 풀모나리 적스타 아테리얼 타입은 꼬맬 때 안심하고 꼬맬 수 있지만 페리멤브런스 타입은 위쪽은 안심해도 아래쪽은 조심해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멀티플 VSD, 머스큘러 VSD가 하나 있고 이런데, 흔히들 이 라이트 사이드에서 보면 이 트라베큘레이션이 이렇게 코울스하기 때문에 이 구멍이 있어도 못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프트 사이드에서 보면은 훨씬 더 잘 보입니다. 이 멤브런스 타입 이것도 레프트 사이드에서 보면 훨씬 더 잘 보인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부검할 때 레프트 벤트리클을 열어서 세프탈 서피스를 봐서 확인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아주 오래된 옛날인데 그 당시도 1950년대에도 1957년에 VST 리페어를 한 후에 발생한 18명의 컴플리트 AV 블록 환자 등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그중을 치료를 해서 17명 정상회복하고 1명 사망했다. 살리려고 수술했는데 심장에 블록이 와서 죽게 되면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건 이제 어떤 이야기냐 하면 그 당시에는 컨덕션 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해서 심장 수술을 잘 했는데 컨덕션 시스템이 망가져서 AV 블록이 왔다. 그래서 이렇게 그 트위스트 월 바깥에 그 와이어를 꽂아가지고 지금 전기 충격을 줘서 페이스메이커를 했다. 그래서 이제 스카가 힐링되면서 어큐트 인저리가 힐링되면서 이 페이스메이커를 떼고 살린 것이 17명이었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지금 보다시피 이제 라이트 에이트리오토미를 했습니다. 그 SVC를 묶고 그 위쪽에 캐뉼라를 꽂고 RVC를 묶어서 그 아래쪽에 캐뉼라를 꽂고 심장에 피가 흐르지 않도록 한 상태에서 심장을 마이오카디움을 프로텍트하는 솔루션을 이제 주입한 상태에서 라이트 에이트리움을 열고 라이트 에이트리움을 통해서 VST를 막습니다. 라이트 벤트리클을 째면은 쉬운 건 사실이지만 라이트 벤트리클을 째면은 나중에 아리트미아가 생기는 등 문제가 생겨서 라이트 벤트리클은 될 수 있으면 안 째려고 하고, 그래서 라이트 에이트리움을 이렇게 째고서 저 뒤에 있는 트라이커스피드 밸브 밑에 있는 그 구멍을 꼬매는 거니까 이 리플렛을 제치고 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이제 컨덕션 시스템, 결국 AV 노드와 히스번들이 어떻게 지나가는가를 이제 다이섹션에서 패솔로지스트가 흉부외과 의사와 함께 어떻게 수술하면은 안전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했던 그 당시 모리스 레브라는 그 패솔로지스트의 사진인데요. 이런 지식들의 근거에서 지금은 안전하게 이제 수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가 찍은 사진 가지고 보여드리면 여기 포사 오발리스가 있고 코로나리 사이너스 오리피스가 있고 여기 트라이커스피드 밸브 세프탈 리플렛, 안테리얼 리플렛이 있으면 여기에 이제 멤브라노 세프툼이 있습니다.
이 멤브라노 septum 있는 부분을 이렇게 그렇게 잘라가면서 트라이커스피드 밸브 septal leaflet 위에 이 부분에 AV 노드가 있고 그것이 멤브라노 septum의 아래쪽을 지나간다는 것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자른 다음에 그 단면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트라이커스피드 밸브, 마이트랄 밸브,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머스큘라 septum이지만 여기는 멤브라노스 하죠. 멤브라노스 septum이 있고 멤브라노스 septum이 있습니다. 이런 거에 이 부분에 이제 현미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벤트리큘라 septum이고 멤브라노스 septum이고 이게 그 에울타 에이트럴벌이고 트라이커스피드 밸브이고 여기는 멤브라노스 septum이죠. VACT라는 것은 여기에 구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멍을 이제 패치 클로즈 하는데 그것을 꼬맬 때 이거를 건드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히스번들이거든요. 히스번들이 이렇게 딱 버티고 있으니까 이거를 건드리지 않고 수술하려면 이거를 여기에 그 꼬맬 티슈가 있으면 좋은데 대개는 없거든요. 여기서 딱 끝나거든요. VACT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꼬매지 않고 여기를 꼬맵니다. 여기를 꼬맵니다. 여기를 꼬매고 위쪽은 여기를 꼬매면 되고. 그래서 이 그 가장 좁은 여기를 꼬매지 않고 여기를 꼬맨다는 것이 이제 이 환자의 그 블록을 오지 않게 하는 그런 기술이고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심장을 가지고 이렇게 섹션을 넣어 보면 이렇게 히스 번들과 랩트 번들이 이렇게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고 이렇게 보다 보면 심장을 봐도 감을 잡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경험이 이제 임상의사한테는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히스 번들에서 랩트 번들을 지나갈 때는 랩트 벤트리클의 서브 엔도카디알 서피스로 지나가고 라이트 번들 브랜치는 인트라마이오카디알로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는 꼬매도 되지만 여기를 꼬매면 랩트 번들 블록이 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패치는 항상 라이트 벤트리클 사이드에 이렇게 꼬매도록 돼 있습니다. 이러한 VACT를 수술하지 않고 두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크게는 이제 여러 가지 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 너무 급히 수술할 필요는 없지만 너무 미뤄서도 안 됩니다. 그냥 두면 이렇게 인펙티브 엔도카다이티스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인펙티브 엔도카다이티스라는 것은 터뷸런트 플로우가 생겨서 레프트 투 라이트 션트가 피가 이쪽으로 오다 보니까 여기에 스럼부스가 생기면서 여기에 세균이 자라는 것입니다. 요 행위도 이런 것이 스폰테니어스 힐링 돼서 VACT가 저절로 막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멍이 작을 때는 이렇겠죠. 그래서 VACT가 구멍이 사이즈가 작다 그러면은 이러한 상황을 기다려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VACT를 분류할 때 아까 페리멤브러너스 타입과 서브아터리얼 타입, 머스큘라 타입 이렇게 구분한다고 했지만 뭐 다른 분류 방법은 스몰 VACT, 라지 VACT 뭐 이런 방법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작을 때는 이것을 기다릴 수 있는데 작을수록 머머는 요란합니다. 그렇겠죠? 이 작은 구멍으로 피가 샥 오니까 그 하이 피치의 시스톨릭 머머가 들리면은 VACT가 작다는 것이고 이걸 초음파로 확인해서 이게 그 막힐 타입의 VACT라면은 기다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AVST 그리고 AST를 설명하는데 AST라는 것은 아까 그 HR septum에 구멍이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건 뭐 당연합니다. 그래서 HR septum은 포사 오발리스가 있고 그 주변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은 포사 오발리스 타입의 AST. 여기는 워낙에 그 얇게 돼 있어서 여기에 구멍이 생기면은 이제 AST가 되는데 실제로 레프트 H룸과 라이트 H룸의 압력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AST가 있어도 션트의 양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벤트리클은 다르죠. 우심실, 좌심실은 압력 차이가 크기 때문에 구멍이 작아도 그 션트의 양이 많아서 QP, QS, QP, 그 pulmonary output 나누기 시스테믹 아웃풋가 2, 3 이렇게 되는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 atrial septum defect에서는 QP, QS가 그 1.5 이 정도밖에 안 돼서 성인까지 증상 없이 이렇게 자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증상 없이 ASD가 오래 있다 보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된 어른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아이젠메nger 신드롬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ASD라는 거고요. ABSD라는 게 있습니다. VSD가 있고 ASD가 있는데 ABSD라는 것은 HR 그리고 벤트리큘러 septum의 공통적인 디펙트인데 둘 다 따로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처럼 이 트라이커스피드 밸브와 마이트랄 밸브가 커먼 밸브를 형성하면서 하나의 구멍을 건너뛰면서 관찰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구멍을 통해서 4개의 챔버가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겁니다. ABSD. ABSD는 보다시피 뭐 엄청나게 심한 기형 같죠. 그런데 실제로 좌우 에이트리움의 압력은 같이 뛰고 좌우 벤트리클은 같이 뛰기 때문에 이게 다이스톨, 시스톨 때 움직임을 보면 아주 건강하게 잘 뛰는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에이트리얼 septal defect나 VSD가 따로따로 있는 것처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거는 그 수술이 좀 더 어렵고 좀 더 그 션트의 양도 많고 문제가 되겠죠. 저는 사실 이제 학생 때 이제 ABS를 설명은 들었는데 도무지 머릿속에서 떠오르지 않았는데 1년차 전공의 때 부검을 하면서 ABSD 심장을 보는 순간 정말 탄성을 질렀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이제 정상 심장을 보다가 ABSD 심장을 이렇게 보면 그래, 맞아, 이래야 되겠지 하면서 이제 트라이커스피드 밸브 아눌러스와 마이트랄 밸브 아눌러스가 공통 판막을 이루고 있는 이런 모양들, 그리고 이걸 이렇게 잘라서 보면 브리칭 리플렛이라고 그러죠. superior breaching leaflet, inferior breaching leaflet라고 해서 좌우 심실을 건너가는 그런 리플렛이 있는 것을 보면서 이제 그 다음에는 요 superior breaching leaflet, 이게 이제 anterior post라고도 할 수 있지만 anatomically 이 다이프레임을 볼 때 superior inferior이기 때문에 superior breaching leaflet가 이렇게 ventricular septal crest에 나눠져서 붙어 있는 경우와 free floating 하는 경우, 이런 것으로 또 다시 분류를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프리 플로팅 하는 경우와 나눠져 있는 경우를 라스텔리라는 사람의 분류 A, B, C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이런 그 ABSD라는 것도 좌우 심방 심실의 디펙트로서 중요한 병입니다. PDA, 이건 뭐 어떻게 보면 단순한 병이죠. 둑투스 아트리오스가 펄머나리 트렁크와 에올틱 아치 사이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던 그 혈관인데 이게 태어나면서 막혀줘야 되는데 막히지 않고 퍼시스턴트하다 혹은 페이턴트하다, 그런 것이 이제 PDA이고, 이것도 피지올로지는 에올타의 높은 프레셔가 펄머나리 트렁크의 낮은 프레셔로 션트를 일으키기 때문에 하는데, 사실 이제 벤티클 VSD 같으면은 시스톨릭 머머라 그러죠. 다이스톨 때는 피가 흐를 이유가 없습니다. 양쪽 다 제로기 때문에. 시스톨 때는 레프트 벤티클이 높은 거고요. 그런데 에올타와 펄모나리 트렁크는 시스톨릭 프레셔와 다이스톨릭 프레셔가 둘 다 차이가 납니다. 에올틱 펄모닉 밸브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은 컨티뉴어스 머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피가 계속 흐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병이고, 이것도 이렇게 묶어주면 되는데 그 캔디데이트가 될 때는 디바이스 클로저, 이러한 요 사이에 무슨 장치를 집어넣어서 막는, 수술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 레프트 투 라이트 션트의 공통적인 컴플리케이션으로서 아이젠메nger 신드롬이라는 것이 있는데, 하이퍼텐시브 펄모나리 바스큘러 디지즈 혹은 플렉스폼 펄모나리 아트리오패티라고 부르는 질환으로서 펄모나리 블러드 플로우가 증가한 상태로 오랫동안 있다 보면 펄모나리 바스큘러 베드가 이렇게 메디얼 하이퍼트로피 등등으로 해서 나중에는 플렉시폼 리전을 거쳐서 펄모나리 하이퍼텐션이 돼서, 시스테믹 하이퍼텐션이라는 것은 시스테믹 아터리올의 내로잉 때문에 그런 것처럼 펄모나리 하이퍼텐션이라는 것은 펄모나리 아터리올의 내로잉 때문에 펄모나리 바스큘러 퍼퓨전이 안 좋고,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라이트 벤트리클이 더 높은 압력을 만들어서 더 높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pulmonary arterial pressure가 올라가면 right ventricle pressure도 올라가고 그러면은 left ventricle과 대등한 관계의 pressure 혹은 right ventricle이 더 높은 pressure로 가게 되면 처음에 left to right 션트였던 그 blood flow 션트의 방향이 right to left로 역전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정맥피가 에올타를 통해서 흐르게 되니까 청색증이 그때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 폐동맥, 폐 혈류가 증가해 있어서 폐염도 자주 생기고 감기도 잘 걸리던 아이가 점점 폐 혈류가 감소하더니 오히려 폐 혈류가 너무 감소하면서 정맥피가 대동맥으로 흐르는 그렇게 되면 청색증이 되고 아이젠men거 신드롬이라고 하며 그때는 이 VSD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쪽에서 그 나가는 피가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ASD 경우도 성인 ASD에서는 아이젠men거 신드롬이 돼서 하트 렁 트랜스플란테이션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 복잡한 선천성 심장병. 복잡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보기 나름이다 그랬습니다. TOF를 뭐 단순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워낙 TOF는 이 복잡한 것 중에 가장 흔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러한 질환의 공통적인 특징은 right to left shun트다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right ventricle의 압력이 suprasystemic pressure를 가질 수 있게끔 pulmonary stenosis가 있는 경우가 이제 많습니다. pulmonary stenosis 혹은 atresia 이게 이제 tetralogy fellow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 밖에도 이제 꼭 right to left 션트가 아니고도 이 에올타와 pulmonary artery가 뒤바뀌어 있는 경우에는 right atrium right ventricle의 피가 에올타로 가고 left atrium left ventricle의 피가 pulmonary로 가고 이렇게 되면은 이건 완전히 그 정맥피가 대동맥으로 흐르니까 청색증이 나타나죠. 그래서 청색증이 있는 질환들이 됩니다. 테트라지 펠로는 이제 4개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4개 중에 2개는 필수적인 것이고 2개는 부수적인 것입니다. 필수적인 2개는 VSD, 구멍이 있는 것과 펄모나리 스테노시스 그 2가지는 필수적인 거고요. 요것 때문에 나타난 2가지 현상이 오버라이딩 에올타가 오버라이딩 하는 것과 라이트 벤트리클라 월의 하이퍼트로피 라이트 벤트리클의 압력이 높아야지만 폐로 피를 보내기 때문에 두꺼워지는 그렇게 해서 2가지입니다. 그래서 VSD and pulmonary stenosis 혹은 pulmonary atresia 그것이 테트라지 펠로의 키 아나토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좁아지느냐? 발생학적으로 에올타와 펄모나리 트렁크는 하나의 트렁크였는데 그 사이에 septation이 되는 거거든요. 그 septation이 uneven septation이 돼서 에올타 도미넌트가 되면 펄모나리 스테노시스가 되는데 이것을 이제 심장 내부에서 보면 아웃렛 septum의 하이퍼트로피 돼서 아웃렛 septum이 여기 VSD를 막고 있어야 되는 아웃렛 septum이 VSD를 막지 않고 위로 쳐올라가면서 VSD가 생기고 펄모나리 밸브 밑에 공간이 이렇게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브 펄모닉 스테노시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펄모나리 스테노시스는 밸브 스테노시스가 있고 서브 펄모나리 스테노시스가 있습니다. 펄모나리 밸브도 작겠지만 이 아웃렛 septum의 하이퍼트로피 앤드 안테리어 세팔라드 데비에이션 때문에 서브 펄모나리 스테노시스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쨌든 경우에 이렇게 되면 라이트 벤트리클에서 렁으로 피를 못 보내니까 에올타로 통해서 시스테믹 블러드 플로우를 보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당장 레프트 벤트리클과 압력의 경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라이트 벤트리클 월의 하이퍼트로피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수술을 하려면 여기 이제 그 외과 선생님들이 그림을 그려준 것처럼 이 이제 에이트리오토미를 해서 에이트리움을 열어서 VSD를 이렇게 꼬매주고 그 다음에 좁아져 있는 펄모나리 아트리를 이렇게 째서 넓혀주고 펄모나리 아트리도 넓혀주고 인fundi블룸의 머슬을 제거하면서 이 부분도 째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수술해 주는 것이 이제 테트라지 펠로고 이 수술도 안전하게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그 환자로서는 그렇게 걱정은 되지만 의사를 믿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이제 그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 부정맥에 대한 이슈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 부정맥이라는 것이 이제 항상 나중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서 이 수술하는 그 수술 전의 상황에서는 아까 그 수술할 때 H로토미를 해서 VSD 막았고 이렇게 막았고 그다음에 안티리어 월에는 패치 클로즈를 했기 때문에 이 머슬이 있다가 없다가 하는 그런 부분이 생겨서 부정맥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이 부분을 이제 이따가 성인 심장병 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블 아웃렛 라이트 벤트리클 어떻게 보면 테트라로즈 펠로도 일종의 더블 아웃렛 라이트 벤트리클입니다. 왜냐하면 무슨 말이냐면 라이트 벤트리클에서 에울타로 피가 나가고 라이트 벤트리클에서 펄모나리 트렁크로도 나가고 레프트 벤트리클에서는 에울타로만 나가고 그러니까 결국 라이트 벤트리클에서는 펄모나리 트렁크를 온 개 그 하나의 대혈관과 그리고 에울타를 레프트 벤트리클과 나눠 갖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1.5개의 혈관으로 서플라이 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TOF라는 것은 펄모나리 하이포플레이지아가 동반되어 있다는 것이 TOF고 DORV에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라이트 벤트리클에서 두 개의 혈관으로 메이저가 나가고 레프트 벤트리클에서는 VSD를 통해서 하나의 혈관으로 간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구멍의 위치가 에올타 밑에 있으면은 이런 아나토미가 되고 VSD 위치가 펄모나리 트렁크 밑에 있으면 라이트 벤트리클에서 에올타로 나가고 펄모나리 아터리는 에올타와 라이트 벤트리클과 레프트 벤트리클에서 나가고 뭐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VSD 위치를 에올타 밑에 서브 에올틱 VSD인 경우, 서브 펄모나리 VSD인 경우, 더블리 커미티드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것, 넌 커미티드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것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는데 어차피 이제 그 VSD가 있는 그 심장병 중에 그 혈관의 연결이 조금 복잡해졌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심장 내부에 이런 터널을 만들어줘야지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VSD가 여기 있고 에올타가 여기 있는데 VSD 밑에 바로 에올타가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떨어져 있어서 이렇게 꼬매가지고 그 안쪽에 이거를 이제 패치라고 하지 않고 베플이라고 그러는데 좌심실의 피가 에올타로 갈 수 있게끔 통로를 만들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능하면은 이것이 짧게 가야지 좋습니다. 그래야지 시스테믹 블러드 플로우가 압력에 손실 없이 잘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필요하다면은 펄모나리 트렁크를 이제 그 포기하더라도 에올타 중심으로 수술을 해주고 펄모나리 트렁크는 익스트라 카디악 컨두이트를 해주는 수술도 하는데 그게 바로 라스텔리 오퍼레이션이라는 것입니다. 컴플리트 TGA, TGA는 이 이제 수술하는 이 심장에서 보는 것처럼 정상적으로 라이트 에이트리움이 있고 라이트 벤트리클이 있고 레프트 에이트리움, 레프트 벤트리클이 있는데 라이트 벤트리클에서 에올타로 피가 가고 레프트 벤트리클에서 펄모나리 트렁크로 피가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VSD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VSD가 없으면 당장 정맥피가 에올타로 가고 동맥피가 펄모나리 트렁크로 가니까 각각 따로따로 돌겠죠. 이런 환자가 엄마 뱃속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엄마 뱃속에서는 잘 성장하다가 태어나자마자 갑자기 사이너시스가 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는 렁이 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 인트라유트라인 피탈 에코카디오그래피를 통해서 사전 진단이 된다면 태어난 후 일주일 이내에 이거를 바꿔주는 수술을 해줌으로써 완벽하게 정상으로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그 좌우측 블러드 플로우가 섞여야지만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섞는 방법이 그 ASD를 만들어주는 그래서 포사 오발리스 있는 부분에 ATR septum을 잘라주는 그런 시술을 합니다. 여기 사진도 마찬가지고요. LV에서 푸르모나리 트렁크로, RV에서 에올타로. 그래서 이러한 환자들도 이제 요즘은 이제 그
네오네이트에서 진단, 대개는 다 진단이 되는데 병원 부검에서는 혹시 진단 안 된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진단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피탈 오토피시에서 이런 것이 그 인트라유트란 에코로 진단이 돼서 아볼투스가 됐을 경우에도 이런 병을 잘 예쁘게 다이섹션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코렉티드 TGA는 한 번 더 복잡해지는데 라이트 에이트리움, 레프트 벤트리클과 라이트 벤트리클이 좌우가 바뀌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난해한 상황이긴 하지만 뭐 라이트 에이트리움이 레프트 벤트리클로 연결되고 그 사이에 마이트럴 밸브가 있고, 레프트 벤트리클에서 펄모나리 트렁크로 가는데 펄모닉 밸브가 있고, 그래서 결국 라이트 에이트리얼 블러드가 펄모나리 트렁크로 가고 펄모나리 베인의 피가 에올타로는 가는데 중간에 거치는 벤트리클이 바뀌어 있다,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뭐 정상적인 블러드 플로우가 일단은 형성됐습니다만은 마이오카디움의 특성상 레프트 벤트리클이 비너스 벤트리클이 되고 라이트 벤트리클이 시스테믹 벤트리클 역할을 하기에는 벤트리클 마이오카디움도 문제고 이 트라이코스피드 밸브도 문제여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2번 바꿔주는 수술, 에올타 푸모나리 트렁크도 바꾸고 H를 레벨에서 바꿔주는 그런 수술을 하기도 하는데 이 수술 방법도 시기에 따라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그 obstructive 리전이 있는데 left heart obstructive 리전, right heart obstructive 리전이 있는데 그 코악테이션이라고 하는 병이죠. 코악테이션, 에올타가 좁아져 있는 경우, 에올틱 스테노시스 있는 경우, 그래서 엔도카디알 파이브로일레스토시스가 생기는 경우 등등이 이제 레프트 사이디드 obstructive 리전이고, 좀 더 심한 경우가 하이포플라스틱 레프트 하트 신드롬입니다. 하이포플라스틱 레프트 하트 신드롬은 레프트 에이트리움, 레프트 벤트리클, 마이트럴 밸브, 에올타 전부 다 작아져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 보면은 요것처럼 어센딩 에올타가 가는데 에올티가 아트레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겠죠?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도록 하죠. 이런 경우인데, 이러면은 에올티가 아트레자이기 때문에 그 라이트 벤트리클에서 풀모나리 트렁크로 간 다음에 PDA로 에올타로 가서 거꾸로 내려와서 코로나리 퍼퓨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센딩 에올타라는 것은 사실은 디센딩 에올틱 블러드 플로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리 퍼퓨전을 하는데 이런 환자도 결국 그 심장은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노르드 오퍼레이션이라고 해서 BT 션트, 블랄록 타우시 션트가 여기 서브클라비안에서 펄모나리 아트리로 가는 이런 션트를 말하는데, 그런 BT 션트를 만들어주고 그 레프트 벤트리클에서 에올타로 가는 통로를 넉넉하게 만들어준 상태, 아니면은 이제 사노 션트라고 해서 이렇게 라이트 벤트리클에서 이런 션트를 BT 션트 대신 만들어줘서 펄모나리 블러드 플로우를 그 에올타로부터 분리해서 렁으로 가는 것은 이렇게 한 단계 압력을 낮춰서 보낼 수 있도록 해주고, 라이트 벤트리클의 피는 그 에올타로 가도록 이렇게 해주는 수술합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궁극적으로 그 다른 라이트 사이드 옵스트럭티브 리전과 마찬가지로 이 복잡한 심장도 마찬가지로, 아무튼 심장이 복잡해서 좌우 벤트리클을 모두 살릴 수 있지 않은 경우라면 폰탄 오퍼레이션이라는 것으로 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폰탄 오퍼레이션으로 가는데, 폰탄에서는 이 좌우 벤트리클이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모두가 다 에올타를 위해서 존재하는 벤트리클로 만들어 버리고, 펄모나리 아트리로 가는 것은 에올타에서 가지 않고 시스테믹 비너스 리턴이 직접 렁으로 가게끔 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라이트 사이디드 하트를 없애버리고 심장을 온전히 에올타를 위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폰탄 수술인데, 요즘은 이 폰탄 수술의 캔디데이트 셀렉션이나 그런 것들이 좋아서 폰탄 수술 받고 성인까지 성장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아주 그 치료가 잘 되는 겁니다. 그 전 슬라이드로 잠깐 가서 아주 복잡한 심장병도 있다. 아까 이제 코렉티드 TGA만 해도 이게 좀 복잡해졌는데, 더 복잡한 건 뭐냐면 좌우측이 모두 우측인 경우, 좌우측이 모두 좌측인 경우, 또 사이투스 인버스스 등등의 심장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복잡한 사이투스, 그러니까 이 사이투스라는 것은 카디악 사이투스뿐만 아니라 비세로 ATR, pulmonary 사이투스가 있고 렁에 3로브다, 2로브다, 3-2다, 2-3다 뭐 이런 것이 있고 또 비세랄, 리버, 스플린, 스토막 등의 위치 등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그 기형이 생기는데 그들을 이제 분석하는 방법이 세그멘탈 시퀀셜 애널리시스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에이트리움 벤트리클 아터리를 각각 분석해서 설명하는 그런 방법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성인 선천성 심장병으로 넘어가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 선천성 심장병이라는 것은 어릴 때 수술받은 심장병 어린이가 그 다음에 성인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을 것이고 어른 이후에 발견된 선천성 심장병이 있을 것입니다. 어릴 때 수술받은 경우 VSD, ASD, PD라면 대개 아무 문제 없이 성인이 돼도 자기가 심장받았다는 사실조차 잊고 살아도 될 정도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그 컨두이트를 했던 라스텔리 오퍼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그 여러 가지 폰탄 오퍼레이션이라든지 등등에 대한 문제 그리고 부정맥에 대한 문제 등등이 이제 선천성 심장병 환자에서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어른이 된 이후에 발견되는 것으로서는 대표적으로 바이커스피드 에올틱 밸브가 있죠. 이거는 뭐 그 한 40대, 50대 돼서 처음 알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자체가 기형이긴 하지만 에올틱 밸브의 칼시피케이션을 초래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뭐 거의 성인 심장병이라고 해도 되는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앱스타인 아노말리처럼 부정맥을 일으키는 심장병, ASD 등등이 있습니다. 부정맥을 일으키는 이제 어렸을 때 심장병 수술을 하고 나서 성인에서 부정맥이 되면 참 골치가 아픕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부정맥이 안 생기게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 케이스도 어렸을 때 수술을 받았고 부정맥이 이제 생겼는데 한 20세 됐죠. 20년 20년 후에 부정맥이 생겼는데 그래서 이거를 뭐 그 섬유화 조직의 분포를 이제 분석해서 어떤 그 3D 모델링을 통해서 분석할 수도 있고 일렉트로피지올로직 스타디로 해서 볼티지 맵을 해서 VSD 패치가 있는 곳과 어떻게 리엔트리 서킷이 형성되는지를 보고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를 구상하는 그런 방법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이 많은 그런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폐동맥 판막의 문제인데 폐동맥 판막이 어렸을 때는 없어도 별 문제가 안 되는데 크면서 이게 폐동맥 판막이 없으면 펄모나리 리거지테이션 때문에 문제가 돼서 이렇게 인공 판막을 카테터로 집어넣는 시술을 통해서 수술하는 것, 그래서 펄스타 밸브라고 해서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개발해서 우리가 전 세계에 공급하고 있는 그런 요 밸브를 카테터로 집어넣는 거를 이제 지금 3D 모델링 프린팅을 통해서 시술을 보여주고 이제 그 홍보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밖에 이제 그 성인에서 발견된 선천성 심장병으로서 이 언루프트 코로나리 사이너스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에이트리얼 septal 디펙트의 한 타입입니다. 코로나리 사이너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라이트 에이트리움의 일부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코로나리 사이너스와 레프트 에이트리움 사이에 구멍이 생기게 되면 레프트 에이트리움의 피가 코로나리 사이너스를 통해서 라이트 에이트리움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레프트 투 라이트 션트가 되고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펄모나리 블러드 플로가 증가하고 그러는데 그 압력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성인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 환자도 68세 때 처음 발견된 선천성 심장병의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파셜 아노말러스 펄모나리 비너스 리턴도 이것 역시 에이트리얼 septal 디펙트의 한 타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펄모나리 베인이 라이트 에이트리움으로 들어온다는 그런 건데 실제는 그 결국 레프트 에이트리움의 블러드가 라이트 에이트리움으로 오는 그런 상황처럼 돼 있어서 이 환자도 나이가 뭐 그 상당히 많아서 이제 발견된 그런 경우입니다. 요약을 하면 선천성 심장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선천성이라고는 하지만 유전성이라는 것과는 다르다 이제 그런 얘기고 또 심장병 중에서도 선천성 심장병은 우리가 수술로 완치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가 수술을 잘 적절한 시기에 정확하게 받으면
된다 그런 얘기고 흔한 선천성 심장병, 복잡한 심장병, 성인 선천성 심장병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이제 여러분들께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제 패솔로지스트가 경험하고 있는 그 실제 조직에서의 경험이라는 것이 임상의사로서는 그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그 파워를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올타를 만져보기만 해도 이게 에올타인지 에이트륨인지 베인인지 알 수 있는데 그것을 이제 그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심장을 줘도 정말 너무나 황당할 정도로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로스 아나토미에 대한 여러분들의 강점을 자신 있게 살리고 확실하게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옛날에 그 우리가 선천성 심장병 그 하트 스페시멘 콜렉션을 가지고 우리나라 소아과 흉부외과 의사를 교육하던 시절 이전에는 제가 이제 이런 활동을 하기 전에는 미국 가서 공부한다는 것이 우선 병리과에 가서 심장을 보고하라. 그러면 이제 병리과에 가서 여러 심장을 이제 보고서 와 정말 난생 처음 보는 심장들을 보고 흥분하고 그러고서 이제 어떤 심장병에 대한 개념을 이제 쌓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우리나라에 하트 스페시멘 콜렉션이 있기 때문에 외국 가기 전에 미리 다 공부하고 가니까 가서 바로 클리니컬 서비스 연수에 들어갈 수 있게 돼 있는 상황은 이제 제 자부심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실제 상황에 대한 어떤 강점을 살려서 우리들은 이제 현미경 진단하는 데 도움을 받지만 임상의사한테는 그 이상의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또 그런 그 좋은 파트너십을 통해서 병리과의 어떤 그 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이 많았죠?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